왜 DNA가 유전물질로 채택되었는가? 이중나선 DNA 구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보물질의 최고의 가치는 안정성에 있습니다. 동시에 변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있습니다. DNA 변이는 단백질 모양을 바꿔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지만 대부분의 돌연 변이는 심각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고 그저 그렇습니다. 이러한 소소한 변이는 실수에 의한 것이며 그 실수들이 생명을 진화하게 했습니다. 소소한 것들은 DNA에 기록을 남겼고 우리는 그들의 깊은 역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왓슨과 클릭의 DNA 이중나선 모델은 인류 지성의 최고의 업적입니다. 구석기 시대 이래 인류가 품어왔던 질문에 대해 명쾌한 답을 주었습니다. DNA가 이중나선 구조라는 사실을 알아낸 지성은 우리 말고 누가 있을까? 핵산의 기본 단위는 뉴클리오타이드입니다. 여기에는 인산기가 있고 오탄당인 라이보스나 디옥시라이보스, 그리고 질소 성분이 많은 염기가 있습니다. 염기에는 여기 5종류가 있습니다. 아데닌, 구아닌, 타이민, 사이토신, 그리고 우라실입니다. 우라실은 타이민 대신에 RNA에 있습니다. 폴리뉴클리오타이드의 구성을 보면 복잡해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능기 위주로 살펴봅니다. 우선 눈에 잘 띄는 인산기가 있습니다. 이들의 마이너스 차지는 마그네슘과 이온 결합하여 없어집니다. 오탄당 디옥시라이보스에는 반응할 만한 기능기가 없습니다. 한편 C와 G와 A와 그리고 T로 표시된 염기에는 반응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 염기 모두에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아민기가 있고 카보닐기도 있습니다. DNA에서 이들 반응기는 염기쌍을 형성할 때 거의 다 쓰입니다. DNA는 한 가닥의 폴리뉴클리오타이드가 다른 가닥과 마주보며 엇갈리게 꼬여 이중나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 염기에 있는 기능기들은 마주보는 가닥의 염기 기능기들과 화학 반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보죠. A는 마주보는 T와 2개의 수소 결합을 이루며 G는 C와 3개의 수소 결합을 이룹니다. 상호 보완적인 짝을 형성하는 거죠. 이렇게 베이스 페어링이 완료되면 DNA에는 화학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기능기가 없어지며 안정화됩니다. 있다 하더라도 이중나선에 묻혀 있어 잘 노출되지 않습니다. 오묘한 부분은 이들이 DNA 변이에 일정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DNA는 이중나선으로 있는 한 반응성이 없습니다. 반응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변할 여지가 없다는 이야기이고 곧 안정적이란 말과 통합니다. 이러한 특성이 DNA가 정보물질로 채택된 이유입니다. 정보물질의 최고의 가치는 안정성에 있습니다. 정보는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가 다음 세대에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연속성이 보장되니까요. 불안정해서 쉽게 바뀌면 생명은 그냥 끝납니다. 그런데 DNA가 변하지 않고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생명이 진화할 수 있을까요? 정보가 변하지 않는다면 변화무쌍한 환경에 생명이 대처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DNA는 변해야 하는 당위성도 있습니다. 단일 가닥에서 이중나선 형성은 저절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DNA는 이중나선으로 있을 때 열역학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실험실에서 온도를 높여 DNA 이중가닥을 단일 가닥으로 해체시킨 후 서서히 온도가 떨어지게 가만 놔두면 이중나선형으로 돌아갑니다. DNA가 풀려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에너지가 투입되며 언제나 부분적입니다. DNA가 폭처될 때이며 또 RNA 전사물이 만들어질 때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곧바로 풀린 영역의 상보적인 가닥이 합성되어 이중가닥 상태가 회복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풀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노출된 기능기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 정보의 손상이 일어납니다. 한편 RNA는 단일 가닥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반응성이 높습니다. 불안정하여 보호되지 않으면 쉽게 깨집니다. 1953년 왓슨과 클릭은 DNA 이중나선 모델을 네이처에 발표합니다. 128줄, 842단어로 작성된 한 페이지 짧은 논문입니다. 분자생물학 시대를 열게 한 논문이었으며 구석기 시대부터 우리 조상이 품어왔던 질문에 대해 명쾌한 답을 주는 논문이었습니다. DNA 복제 메커니즘을 제시한 것이죠. 이후로 내 자식은 왜 나를 닮았지에 대해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왓슨 클릭의 DNA 이중나선 모델은 인류 지성의 최고의 업적으로 간주됩니다. 인류 지성사에는 최고라는 최상급 형용사로 수식될 만한 것들이 여럿 있습니다.
서로 비교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그 중 하나입니다. 논문에서 왓슨과 클릭은 DNA 이중나선 구조를 보면 유전물질 폭제 메커니즘이 금방 떠오른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끝을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즉각적으로 여기 그림처럼 유전자 폭제는 이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DNA 구조를 보면 유전물질 폭제 기작이 그냥 보입니다. 이게 구조가 주는 힘입니다. 구조를 보면 기능을 유추할 수 있다라는 명제가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왓슨과 클릭은 우리에게 감동을 선물했습니다. 염기의 나열 순서가 어떤 정보를 담고 있나?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지만 1950년대 과학자들에게는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DNA 이중나선 모델 덕분에 답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모델에 근거하여 당시 과학자들은 DNA 전사는 이럴 것이다. 유전자 정보는 이렇게 번역될 것이다가 머릿속에 떠올랐죠. 그 생각들을 20년 가까이 실험으로 검증한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DNA 염기의 나열 순서 정보는 아미노산 정보로 번역되어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먼저 DNA 이중나선 중 한 가닥에 쓰여진 정보를 읽어 RNA 형태로 사본을 만듭니다. 이 작업을 전사, 트랜스크립션이라 하며 RNA 폴리머레이즈가 매개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이 효소는 DNA 아랫 가닥을 주형으로 하여 염기 정보를 RNA에 상부적으로 합성합니다. 결과로 RNA는 DNA 윗 가닥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T가 U로 대치된 것만 다릅니다. RNA는 번역 과정을 거쳐 단백질로 됩니다. RNA의 염기 정보는 3개씩, 즉 트리플렛으로 라이보솜에 읽혀 아미노산으로 번역됩니다. 트리플렛을 아미노산으로 해독하는 암호 코드 당연히 있습니다. 그 코드에 따라 여기 그림에서와 같이 GUG가 V로 표시된 발린으로 CAU가 H 히스티딘 등으로 축순차적으로 번역됩니다. 여기 유전 암호 코드입니다. 메타이오닌과 트립토판만 제외하곤 18개의 아미노산은 2개 이상 최대 6개의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돌연 변이로 염기 정보가 변해도 아미노산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DNA 변이는 단백질 모양을 바꿔 기능에 손상을 줍니다. 베타글로빈 유전자를 예로 들겠습니다. 이 유전자 6번째 코돈의 점돌연 변이는 아미노산 글루탐산을 발린으로 바꿉니다. 결과로 베타글로빈 모양이 변하여 정상적인 알파, 베타 2개씩 구성된 사량체 헤모글로빈과는 달리 돌연 변이형은 사량체들이 강하게 응집하여 기다란 파이버를 형성합니다. 이런 막대기 같은 돌연 변이 헤모글로빈은 탄력적인 원반형 척혈구를 남모양으로 바꿉니다. 겸용 척혈구라 합니다. 겸용 척혈구는 산소 운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체내에서 불량품으로 인식되어 파괴당합니다. 변이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빈혈로 힘들어합니다. 또 이들이 혈액을 순환하다 모세혈관에서 서로 얽혀 흐름을 막습니다. 그 기관으로 산소 공급이 잘 안되게 되니 해당 장기 손상이 있게 됩니다. 특히 산소 공급이 많이 필요한 기관인 뇌와 콩팥, 척혈구가 모이는 장기인 비장 등의 손상이 있게 됩니다. 자, 이제 DNA의 변이와 진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봐요. 겸용 적혈구 증후군과 같은 심각한 돌연변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 진화 과정에서 제거됩니다. 근데 이 유전자는 인류 집단에 뻐젓이 남아 있습니다. 이유? 이 유전자가 주는 이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라리아 기생충은 적혈구를 감염하는데 겸용 적혈구에서는 맥을 못 씁니다. 당연히 말라리아가 도는 지역에서는 이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생존에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집단에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사실 하나를 언급해야겠습니다. 대부분의 돌연변이는 심각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고 그저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외선이나 암 유발물질에 의한 유전자 변이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 변이는 체세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진화를 이끌지 못합니다. 당사자가 죽으면 그만인 한 세대 용입니다. 실제로 진화를 이끄는 변이는 유전자를 복제할 때 발생하는 에러에 의한 것입니다. 이러한 돌연변이는 생식세포를 통해 자식에게 전달되니까요. 그리고 이들은 대체로 생존과 번식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복제 실수에 의한 돌연변이는 자연계에서 상수로 일어납니다.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DNA 복제 과정에서 실수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수,
대부분은 즉각적으로 교정되고 혹시 교정하지 못한 것은 폭제가 끝난 후에 수선 과정을 밟습니다. 결과로 한 번 폭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율은 10억 뉴크리오타이드당 1개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 정도가 40억 년의 진화를 이끌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